네, 그러면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다항식에 사용하는 용어를 요 앞에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항식의 정리와 그다음에 덧셈, 뺄셈, 그리고 덧셈에 대한 성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정리는요, 이걸 정리를 왜 하냐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네, 항이 많아집니다. 그럼 정리할 필요가 있죠. 책상이 어지러우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내림차순 정리를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은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 방정식 같은 거 하실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식, 그다음에 뭐 1차식, 2창, 1창,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하잖아요.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수가 낮은 것. 2차, 1차, 상수항. 그래서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문자가 있겠죠. 그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만약에 이걸요. 5를 먼저 쓰고요. 1차항을 쓰고 2차항을 쓰면 이게 바로 오름차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은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3차, 2차, 1차 상수항, 뭐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요. 오름차순을 정리를 해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기 문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이 있습니다. 3x 제곱 더하기로 묻겠습니다.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덧셈을 연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y 더하기 1입니다.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문한 대로 여러분들은 내주시면 됩니다. 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음식을 내주면 되는데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 이렇게 나왔죠. x가 주인공이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x만 봅니다. 자, 그럼 보시면 x에 관한 2차항 찾습니다. x에 관한 2차항 여기 있죠. x만 보시면 돼요. x에 관한 2차항 여기 있으니까 걔를 써주시면 돼요. 먼저 쓰겠습니다. x에 관한 2차항 썼고요. x에 관한 2차항 썼으니까 이제 1차항 차례죠. 1차항 보니까 x가 하나만 있는 것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인 거죠. 얘하고 얘인데 동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2x 더하기 3x 어떻게 하시죠? x 빼고 앞에 있는 2하고 3을 더해서 x 해서 5x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x항이 얘하고 얘인데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면 더하기로 연결하시고요. 항이 두 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x항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x 빼고 마이너스 y가 있죠. 자, 앞에 있는 개수가 더하기 4가 있죠. 이렇게 동량 정리해 주시면 돼요. 2차, 1차, x에 관한 1차. 동량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이죠. 특정한 문자가 x였습니다. x가 하나가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면 되겠고 거기에 요거 마이너스 y 더하기 4 개수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x가 없는 친구들이 얘하고 얘잖아요. 그냥 쭉 쓰시면 돼요. 뭐 가로를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을 이렇게 해서 하셔도 괜찮고 그냥 놔둬도 괜찮고 그래서 2차, 1차 상수항도 또 나름 자기들 이쁘게 쓰려고 y로 또 살짝 y 2차, 1차 상수항을 정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이긴 한데 y도 그래도 문자니까 이렇게 요게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x에 대한 오름차순을 보겠습니다. 오름차순이 여러분들 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거 언제 쓰냐면요.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쓸 때가 있긴 해요. 나중에 이제 항등식 가시면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개수를 항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수를 A, B, C, D 쓰기가 번거로울 때 그 개수에다가 숫자를 매겨서 써요. 예를 들면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A4X 4제곱, A5X 5제곱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X에 관한 식입니다. 1차항이에요. 그럼 요게 개수죠. A1은
1차항에 대한 개수고 A2는 2차항에 대한 개수고 3차항에 대한 개수고 4차항에 대한 개수고 5차항에 대한 개수다. 이런 식으로. 그럼 A0는요? 상수항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때 오름차순을 좀 보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고럴 때 빼놓고는 거의 다 내림차순인데요. 그럼 오름차순이 낯서니까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내림차순 먼저 쓰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써봐라 하면 헷갈리시면 쓰신 다음에 거꾸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부터 먼저 쓰시면 돼요.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쓰시고 1차항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항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름차순을 정리를 한 거죠. 이번에 두 번째 y에 관해서 문자 이제 y를 특별히 정한 문자라고 한다면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y니까요. 보시면 y에 관한 2차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y 제곱 먼저 쓰시고요. y 1차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 있으니까 더하기 쓰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y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x, 그러니까 y가 없는 애들이 상수항인 거죠. 그거 옆에다 쓰겠습니다. 왜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 했을 때 마이너스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빼서 써도 상관이 없죠. 뭐 어떻게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정리 y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게 다 상수항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먼저 오면 되고요. y와 관계없는 것들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y에 관한 1차항이 오고요. y에 관한 2차항이 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니 어떤 느낌이 받으시면 좋겠냐면 정리를 하고 나니 식이 조금 더 보인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좋겠어요. 식을 분석하시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y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자꾸 식을 쪼개서 분석을 하셔야지 식을 보는 눈이 딱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덧셈 뺄셈 하려고 이렇게 기나긴 설명을 드렸고요. 덧셈 뺄셈과 덧셈에 대한 성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덧셈 뺄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거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풀면 되고요.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다항식 앞에 부호가 바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그냥 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B 빼기 C라고 할까? B 빼기 C다. 자, 그럼 가로 앞에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부호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그냥 가로를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뭐죠?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안에 부호를 다 바꾸죠. 그러면 얘도 부호 바뀌고요. 쟤도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인데요. A란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란 다항식은 쓰면서 관찰하겠습니다. 2차항이네요. X에 관한 2차식이고요. 1차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친구도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볼 텐데요. 물론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가로셈 연산도 괜찮고 저는 여기서 세로셈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이왕 쓴 김에 세로셈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어렸을 때 342 더하기 579 할 때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세로셈으로 더하면 조금 더 편했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는 어차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다항식 같은 경우는 앞에처럼 이렇게 복잡한 식들을 더할 때는 세로셈 연산이 더 복잡합니다. 원래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둘 다 A, B 둘 다 X에 관한 2차항과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1차 상수항이기 때문에 그냥 세로셈 연산을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한다면 더하면 4x 제곱 얘는 없어지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로셈 연산을 하신다면 굳이 설명을 드리면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더하기 앞에 있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더하기죠. 가로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가로가 풀면 되죠. 그래서 동료한끼리
3x제곱, x제곱. 특정한 문자 x에 대해서 2차, x에 대해서 2차 정리해서 4x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1차, x에 대해서 1차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 결과는 똑같습니다. 세로셈 연산을 하시든 가로셈 연산을 하시든 하는데 원래는 가로셈 연산을 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로셈 연산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도 세로셈 연산 먼저 해볼까요?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이라는 식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셈 연산과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뺄셈이 뭘로 바뀌는 거죠? 네, 그쵸. 덧셈으로 바뀌면서 여기로 빼야 되죠. 얘도 빼야 되죠. 얘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빼겠습니다. 2x 제곱이고요. 2x고요.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여기에 더하기로 바뀌면서 안에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가로가 풀렸다고 생각하시고 얘랑 정리해 주시면 3 빼기 1이니까 2x 제곱. 얘랑 하시면 플러스 2x. 얘랑 하시면 플러스 5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로셈 연산을 하든 가로셈 연산을 하든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실 때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 빼기 2b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셈 연산부터 먼저 해볼까요?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이렇게 있고요. 빼기 2에 즉 b라는 다항식일 때 몇 배를 하고 빼는 거죠? 2배를 하고 빼는 겁니다. 혹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6. 여기까지는 뭐 중학교 연산이랑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시면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정리를 하시면 더하기 3x가 되겠고요. 얘랑 하시면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 간단히 이제 마지막 거는 그냥 세로셈 연산 안 하고 가로셈 연산만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두 가지 공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덧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3 더하기 4를 하나, 4 더하기 3을 하나 같죠. 자리가 체인지 되는 거. 연산교를 중심으로 두 숫자 위치가 바뀌는 거. 이게 교환법칙입니다. 다항식에서도 이게 성립을 하죠.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논리적으로 같겠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한데 결합법칙은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3하고 4를 먼저 더한 다음에 이게 7이죠. 더하기 12가 되나 4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3을 더해서 12가 되나 결과는 같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3개가 있을 경우에 이걸 둘이 먼저 더하나 이걸 둘이 먼저 더하고 연산을 하나 같다.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굳이 가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뺄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 빼기 2가 연산교를 중심으로 자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2 빼기 5랑 같지 않죠. 얘는 3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 빼기 3 빼기 1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결합법칙에 5 빼기 3 빼기 1 하는 거랑 다릅니다. 얘는 여기를 먼저 빼니까 2 빼기 1에서 1 되고요. 이 친구는 얘를 먼저 빼죠. 그럼 빼면 3이 되죠. 같지 않죠. 그래서 뺄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덧셈에서만 성립한다. 오로지는 아니고 덧셈과 뺄셈 있을 때 곱셈도 성립하니까요. 일단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10쪽과 11쪽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모두 마쳤고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동류항도 알아보고 이 식이 몇 차식인지 알아보고 상수항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정한, 특정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정한, 특정한 문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여기 정리하시고,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